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르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큰 사고 없이 수능이 무사히 끝나 정말 다행입니다. 수험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 정부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BBC나 CNN 등 외신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K방역이 다시 한번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증폭 방식 감염병 진단 검사 기법이 지난 2일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K방역이 말 그대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에 뿌듯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능이 끝난 기쁨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시 면접과 논술고사 등 대입 전형으로 전국적으로 수험생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연인원 60만 명의 수험생이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 방역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구매와 치료제 개발 등 근본적 방역 대책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부터 백신 신구매를 준비해 왔습니다.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접종 물량을 이미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어제 세계 최초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는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목적 예비비 9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백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백신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은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포함해 신속하고 가감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에 동참해서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경찰의 권력과 기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 치안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되어 경찰의 책임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킵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공수처,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화 균형 시스템을 이루어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 완료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은 정보,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75회 무역의 날입니다. 수출 전선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분야가 살아나고 바이오,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K방역 대표 주자인 코로나 진단키트 또한 수출 회복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최대 흑자이고 역대 3위의 흑자 규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에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했기에 거둔 성과입니다. 정경련은 지금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7년 뒤에는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고부가치 산업과 신성장 수출 저변 확대 등 질적 성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무역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수출 지원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당찬 포부입니다. 2030년까지 무역 규모 2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20만을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역 대국으로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외무역법과 무역보호법 등 관련 법안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